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됩니다. 전부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입니다. 도는 관련 시행령과 자치법규 재개정 등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익산 평화동의 하수처리 펌프장 주변에 악취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4차례 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은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상시 측정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1월 시작한 기술 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5차 시설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국토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돼 나운삼동의 고령층을 위한 복지시설이 들어섭니다. 내년 착공되는 복지시설은 108억 원이 투입돼 어르신을 위한 건강과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평화동의 하수처리 악취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차례 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악취 측정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1월 기술 진단 용역을 시작했고 결과에 따라 5차 시설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지난 1993년 준공된 익산 평화동의 하수처리 제3중계 펌프장. 지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 필터 교체 등 펌프장을 개선해왔습니다. 하지만 펌프장 악취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3펌프장 악취 민원은 2021년 42건, 2022년 15건 등으로 악취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제3펌프장 악취 민원 건수는 12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제1중계 펌프장과 제2중계 펌프장 악취 민원 건수는 각각 2건과 4건으로 제3펌프장의 악취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펌프장 관련 업체는 악취 측정을 분기 한 번에서 주 1회로 실시하고 있지만 악취 문제가 여전합니다. 주 1회로 실시하고 있지만 악취는 계속되고 있고 배출과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한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로 진행하는 정확한 악취 측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악취 측정이 굴뚝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굴뚝 위로 올라가더니 퍼져버리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바람 따라서 퍼져버리니까 막상 그 밑에로 가면 냄새가 안 나. 측정기가 있으면 어떻게 냄새가 났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시는 악취 측정기는 악취가 나는 곳을 찾기 위해 설치하기 때문에 악취 측정기 설치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1월 기술 진단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5차 시설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기술진단 용역을 시작을 했어요. 기술진단 용역을 시작을 해서 그 기술진단 그 결과가 나오면은 또 5차 시설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1월달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3펌프장 악취 해결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입니다. 다음 주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특별법 전부 개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며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관련 시행령 및 자치법규 재개정 등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특검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 시한인 내일을 넘길 경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안 처리로 졸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국회의원은 어제부터 국회 본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예산 복원에 대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공항 등 모든 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우선순위를 통한 예산 배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산 계야도와 서천 유부도가 수돗물 공급 협약을 맺었습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오늘 강임준 시장과 김기웅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40억 원 가운데 유부두까지 통합관로 2km의 사업비 140억 원은 두 시군이 공동 부담하고 서천군이 공사를 시행합니다. 또 유부도에서 계야도까지 90억 원은 군산시가 공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유부도와 계야도의 고질적인 식순환 해결과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수부가 금란도 항만 재개발을 위해 오는 2026년 사업자를 공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는 오는 2025년까지 금란도를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하고 2026년부터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용역에는 친환경 수변도시와 휴양, 관광특화, 해양레저, 체류형 생태관광제 등 6가지 세부적인 개발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란도 항만 재개발은 오는 2030년까지 1조 4,344억 원을 투입해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레저 관광시설을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이 올해도 결정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 올해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과 관련한 헌법 소원은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지난 2021년 2월 26일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에 있어 행안부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산 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이 최근 해상풍력 운송장비 300톤급의 트랜스포터를 구입했습니다. 군산 조선협동조합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하부 구조와 블록 등 중량물 제작과 수송을 위해 운송설비 트랜스포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조선협동조합은 지난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의 1차 협력사들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10명으로 구성된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위원장은 고창 출신 4선의 안규백 의원이, 도내 지역구 의원 가운데는 한병도, 김윤덕 의원이 당내 위원에 임명됐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 안에서 경선을 거치지 않고 전략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총선 120일 전까지 구성하면 됩니다. 진보당 전권희 익산갑 예비후보가 익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권희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익산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미래 먹거리 산업도 불투명하다며 익산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동적인 익산을 위해 농업과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연계한 먹거리 엑스포 유치, 폐석산의 미디어 아트 문화거점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청년 문화예술가 수당 도입과 청년 만원 아파트 공급, 세계 종교대회 유치, 국제평화 컨벤션 센터 건립도 제시했습니다. 군산시가 국토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돼 나온 3동의 고령층을 위한 복지시설이 들어섭니다. 복지시설은 어르신을 위한 건강과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108억 원이 투입돼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나운 3동의 음파호수공원 인근. 이곳에 지상 3층 규모의 문화와 교육, 체력 인증센터 등 어르신을 위한 공간이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108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착공한 뒤 오는 2026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9월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해 현장 실사와 종합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고 정서적이고 또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강, 문화, 복지시설로
체력인증센터와 체력단전실을 포함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군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 2017년 4만 8천여 명에서 올해 5만 6천여 명으로 6년 만에 20%가량 늘었습니다. 전체 인구로 보면 군산 인구의 21.5%를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령층이 늘면서 군산에는 종합노인복지관과 금강노인복지관, 대하노인복지관 등 어르신을 위한 세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동부권에 있다 보니 서부권은 어르신을 위한 공간이 적었습니다. 군산시는 서부권의 고령층을 위한 건강과 문화, 복지시설이 들어서면 7천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지시설이 머무는 게 아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과 청춘, 재미를 곁들인 공간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군산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적 수변형 휴식 공간인 음파호수공원과 연계하여 서부 지역의 노인문화복지 거점 시설로 노인 신체활동 촉진형 공간을 조성하여 향후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군산, 맞춤형 복지시설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올해 도내 아파트 분양사업장 3곳의 청약률이 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문기업 직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사업장 215곳 가운데 67곳의 청약 경쟁률이 0%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내 사업장은 3곳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전북은 지난 2021년 4곳과 지난해 6곳에서 청약 경쟁률이 0%대를 기록했습니다. 군산의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지난 10년 동안 8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처음 선보인 지난 2014년 212농가 14억 7천만 원에서 지난 9월 말 기준 835농가 연매출 84억 6천만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군산 로컬푸드는 지난 2014년 옥산 농협을 시작으로 올해 문을 연 로컬푸드 복합센터까지 5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사업을 맡을 우선 협상자가 선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기존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한 뒤 재공모를 진행해 지난 8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업체 2곳 모두 자격을 갖추지 못해 오늘까지 민간 사업자를 재공모한 후 우선 협상자를 다시 선정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올해 안에 민간 사업자를 확정하고 착공하지 않으면 국비 275억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지난 1월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한 후 11개월 동안 군산의 한 건당 평균 기부금이 13만 6,5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군산 고향사랑 기부금은 모두 1,940건에 2억 6,48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부금과 기부 건수의 경우 한 달 평균 각각 2,400여만 원과 176.3건입니다. 한편 도내 기부금은 같은 기간 4만 건, 57억 원에 달합니다. 익산에 본사를 둔 하림그룹이 초대형 국적선사로 도약합니다. KDB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은 어제 국적 컨테이너 해운사 HMM 주식 57.9%인 3억 9,879만 주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림그룹 JKL 컨소시엄을 낙점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하림그룹 JKL 컨소시엄과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 거래를 종결할 계획입니다. 하림그룹은 국내 1위 벌크 선사인 페노션과 국내 1위, 세계 8위 HMM까지 인수하면서 재계 순위가 27위에서 13위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재단과 협력해 사회적 경제 조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5천만 원을 출연했고 한국에너지재단은 주관기관으로 사회적 경제조직 3곳에 각각 6에서 7kW시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합니다.
지원 대상은 유한회사 더원푸드와 주식회사 이은, 천년초 마을 영농조합법인이며 연간 80에서 100만 원의 에너지 요금 절감 효과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기대됩니다. 내년에 도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0명으로 낮춰집니다. 도교육청은 초등 저학년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고 교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올해 초등 1학년에 적용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을 내년에 초등 2학년까지 확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공립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동지역 27명, 읍지역 26명, 면지역 25명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주민 소환 절차를 위한 서명부가 접수됐습니다. 남원시장 해임 찬반을 묻는 본투표를 위해서는 먼저 전체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15%인 1,100여 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현재 10,000여 명의 서명부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원 선관위는 조만간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내년 4월 총선으로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제 본투표는 내년 선거 뒤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남원시장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추진위는 2달 전 최경식 시장의 허위 이력 공표와 인사 전횡, 행정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주민 소환을 청구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폭행당한 사실을 시인한 것과 달리 묵직한 것에 부딪혔을 뿐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교수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한편 이 교수는 법원 신문을 앞두고 만난 취재진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느냐, 위증에 대한 대가를 약속했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내에서 올해 식중독 환자가 200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총 195명으로 원인균은 노로바이러스가 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54%, 즉석식품 제조 가공시설, 어린이집, 가정 각 8%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겨울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 접객업소의 식중독 예방관리 및 개인 안전수칙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전북도가 내년도 사자성어로 100년 대계를 선정했습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출범하면서 100년의 큰 계획이라는 의미를 담아 100년 대계를 선정했습니다. 내년은 1896년부터 이어온 전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출범 원년입니다. 김관영 지사는 끊임없이 노력해 도민의 성공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100년 대계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익산 뉴스는 13년의 대장정을 끝낸 왕궁축사 매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시민 1,7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왕궁축사 매입을 포함한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3위는 전북 익산형 일자리, 농식품 상생 모델 완성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4위로는 익산 미륵사지,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5위는 익산 청년시청, 대한민국 청년정책 선도가 각각 뽑혔습니다. 군산시의회 김현정 홍보계장이 월간 국보문학과 한국국보문인협회가 주최한 올해 월간 국보문학 184기 신인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작은 풀잎은 바람 속에 있다와 돌부리, 해당화 등 3편의 시입니다. 김 계장은 당선 소감에서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홀씨를 심을 수 있도록 시를 그려내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계장은 2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에 재직하며 바쁜 일상에서 틈틈이 시와 수필 등을 창작하며 문학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2023년 주택 건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건축행정 건실화, 저소득층 계층 집수리 사업, 위반 건축물 정비 등
6개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입주예정자 현장 방문의 날 추진 등 안정적 주택 공급 관리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 여산면 태성리의 모필장 곽종민 씨가 전북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됐습니다. 곽종민 씨는 전통 붓을 만드는 가문의 3대 후손으로 여산면 태성리에서 붓 공방과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익산 성당 포구농악, 석장, 여산 호산춘 등 도무형문화재 7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청복교회가 영등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박스 100상자를 전달하며 한파 속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청복교회는 연말연시 신도들이 직접 마련한 사랑의 박스, 사랑의 라면 등을 이웃에게 기탁하는 등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원광의료재단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300포를 전달했습니다. 원광효도요양병원은 쾌적한 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우수한 요양병원으로 매년 연말연시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출발해 영하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눈이 내리는 가운데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눈이 내리겠으며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